한화이글스 일본 연습 경기 현재까지 소득에 대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버치 스미스의 건강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한화이글스가 최하위를 면하고 그 이상의 순위에 위치하기 위해선 외국인 용병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격언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투수가 건강하게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버치 스미스의 뒤를 받쳐줄 펠릭스 페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1선발 용병으로 뽑은 버치 스미스의 활약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 이유는 약한 팀일수록 연패가 더욱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구위의 선발 투수, 즉 연패 스토퍼의 유무로 인해 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1선발까지 맥없이 무너지거나 이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길어지는 연패를 당하는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버치 스미스는 미국 전지훈련과 일본 실전 경기에서 152의 최고 구속을 기록합니다. 최고 구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버치 스미스에겐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잔 부상 등을 여러 군데 입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다면 150이 넘는 강속구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속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짧은 몇 이닝의 투구만으로 앞날을 예상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나 미신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짧은 이닝이라도 강력한 공을 뿌려줄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버치 스미스를 일단 믿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랜더스의 주전들이 상당수 빠진 라인업이었지만 추신수와 김강민 등은 충분히 레귤러로 나올 수 있는 타순이었고 그들을 단 공 2개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버치 스미스의 몸 상태가 최고로 올라오는 단계에 있음을 엿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닝 소화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소화했던 이닝이 단지 38이닝 정도였던 버치 스미스 선수이기 때문에 긴 이닝을 얼마나 효과적인 투구로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오늘처럼 툭툭 맞춰가면서 아웃을 늘려나간다면 한 시즌 건강하게 보내지 않으리란 법도 없지 않을까요? 일본 연습 경기의 소득 둘째, 문현빈입니다. 문현빈은 2023 신인 드래프트 11번째 선수로 한화에 지명됩니다.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죠. 북일고의 주장이면서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주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김서현에 쏠려 있을 때 손혁 단장은 문현빈을 주목해달라고 이야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문현빈이 얼마나 잘한다고 보여준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현빈은 스프링캠프 1군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손혁 단장, 김남형 타격 코치, 최윤석 수비 코치, 선배 정은원까지 모두 문현빈을 칭찬하기에 이릅니다. 김서현의 구설수로 인한 문현빈 띄워주기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는데요. 문현빈은 점점 자신의 존재를 실력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살짝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네덜란드 WBC 국가대표와의 연습 경기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첫 경기에선 도루 2개를 기록하죠. 뛰어난 수비 센스를 보여주면서 보살을 시키는 장면도 연출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연습 경기 2번째 경기에선 2개의 안타를 밀어쳐서 만들어냈죠. 만들어냈다는 표현은 정말 문현빈이 계획하고 본인이 의도한 쪽으로 공을 보내면서 안타를 만들어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푸더크로 수비에서도 흠을 찾을 수 없었고 타격도 천부적으로 보였습니다. 문현빈의 고등학교 성적을 살펴보면 출루율이 정은원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타율은 정은원 그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죠. 예상대로만 커준다면 골든글러브급 이루수를 2명 보유한 팀이라는 수식어를 가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에서의 성적이란 건 프로에 와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레발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정은원을 넘기 위해선 문현빈의 실력 향상이 더 있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뜬공을 시원하게 보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손목 힘이 남다르다는 문현빈 선수가 프로에서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힘을 키운다면 담장을 훌쩍 넘기는 타구를 만들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경기를 통해선 수비에선 현재 큰 흠결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된 수비를 보여줬죠.
프로 수준의 풋워크, 송구, 더블플레이, 4경기만으로의 평가는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단단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실 부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 문현빈을 발견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연습 경기에서의 소득 셋째, 김서현입니다. 계속 신인 이야기가 이어져서 식상하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오늘 김서현이 보여준 투구를 보고 흥분하지 않는다면 하나 팬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서현은 오늘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최고 구속 153, 평균 구속 152를 기록합니다. 최고 구속이나 평균 구속이나 큰 차이가 없는 투구를 한 것이죠. 마운드를 맞는 2루 강습 내야 안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김서현의 글러브가 몇 센치만 더 낮게 위치했다면 투수 땅볼로 아웃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타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가락 부상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잡지 않고 등 뒤에 내야수에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불펜 피칭을 본 단장이나 코치의 말로는 직구는 좋지만 변화구는 다듬어야 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죠. 그런데 김서현이 오늘 랜더스전에서 보여준 투구는 과연 신인의 투구가 맞는지, 제구불안? 변화구를 다듬어야 해?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갑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이 역시 설레발이다, 칡레발이다, 어떤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서현이 가진 야생성은 마운드 위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공 10개로 3아웃을 잡아내면서 당당히 마운드를 내려오는 김서현을 보면서 이 선수는 진짜 백이라고 여겼습니다. 겨우내 구설수에 올랐고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단단한 김서현이 될 것이며 마운드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젠가 한화의 뒷문을 책임져줄 든든한 마무리로 등장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김서현 선수 화이팅입니다. 일본 연습 경기의 소득 셋째, 홈런입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지만 야구의 꽃은 누가 뭐래도 홈런이죠. 미국에서 치른 연습 시합 동안 홈런은 노시환의 1홈런밖에 없었죠. 기다리던 홈런은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롯데와의 경기에선 이진영, 박상원, 김태현이 손맛을 봤고 랜더스와의 경기에선 노시환, 노수광이 추가적으로 손맛을 봤습니다. 작년 이글스는 총 88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1위 랜더스와는 정확히 50개의 홈런이 차이가 났습니다. 연습 경기에선 아무래도 투수들이 투구를 점검하면서 가볍게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홈런이 고무적이면서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홈런을 치는 기분의 경험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익히는 것도 절대 나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경기 기간 중 최은성, 오그레디, 김인환 등 중심 타선에서 더욱 많은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고 현재까지는 노시환의 컨디션이 최고조인 것으로 보이죠.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시환은 2개의 홈런을 오른쪽으로 밀어치면서 만들어냈는데요. 밀어치건 당겨치건 많은 홈런을 만들어서 20개 이상의 시즌 홈런을 때려내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위 타순에서도 빵빵 홈런이 터지면서 상위 타선이 막히더라도 득점의 물꼬를 터뜨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도 팀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하위 타순에서 더 많은 홈런을 때려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들이 하나씩 개선된다면 하나이글스, 과거의 다이너마이트 타선 부활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시선이 현재 문현빈, 김서현 선수로 쏠리긴 했지만 문동주도 관심을 가져야죠. 현재 문동주는 156까지 구속이 올라왔죠. 일본에선 언제 등판할지 모르겠지만 부상 없이 일본 캠프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하게 시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다루진 않았지만 박정현과 장진혁 선수는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빠진 유격수 자리와 나는 외야수다. 누가 외야수로 낙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정현, 장진혁은 수비와 타격에서 나 말고 누굴 뽑겠느냐는 듯 맹타와 호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재미있는 점은 두 선수 모두 시즌 전 진롱을 다녀왔고 진롱에서의 모습보다 전지훈련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현재 맹타를 휘두르게 만드는, 그리고 호수비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단 박정현의 주전 유격수 출전과 장진혁의 주전 중교수 출전의 확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베로 감독은 수비를 중시하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연일 안타를 때려내고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두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장진혁 선수의 경우엔 올 시즌 혹은 내년 시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를 악다물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1군에서의 출장 시간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는 군 제대하는 선수들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군에서의 소득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에 적어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롤자였습니다.